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승이고요.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에 넣은 인공지능 그리고 지역의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저출산 고령화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연금의 문제도 그렇고, 어, 특별히 또 우리가 복지 선진국에 대해서 그 보건의료 재정 차원에서도 굉장히 저출산 고령화를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에, 이거는 제가 지역자치연구소에서 지역 문제 강조하지만 그 의료 복지에 있어서 필수 지역 의료 문제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의료복지의 보건의료의 그 지속 가능성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 장기적 공리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저출산 고령화의 맥락에서 연금 문제가 쉽지 않듯이 이 보건의료 재정의 그 복지 차원에서 건강권을 우리가 제공하려도 이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과잉 진료로 말미암아 그, 이렇게 건강보험이 굉장히 너무나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 이제 의심스러운 이런 시대에서는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싸고 좋은 의료, 가성비가 좋은 의료가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의료 비용가 너무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도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은 이제 고려를 심각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방의 필수 의료, 지역 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이제 그 중앙이나 지역이나 사실은 과연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과 같이 그 보건의료 쪽에서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그 의대 정원 이렇게 했을 때는 10년, 20년 너무 큰 부담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정부가 필수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단기 정책들이 2,000명인데 한다는데 이 과연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고민해 봐야 되고요. 출생아 숫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들 때 과연 또 2,000명 의대 정원을 이렇게 올렸을 때 과연 에, 그 의사들이 또 이 늘어나면서 과잉 진료를 하고 지금도 과잉 진료인데 에, 과연 우리가 어, 이 청년들이 얼마만큼의 그 저출산 고령화로 늘어나는 부양인구에 대한 그 연금도 그렇지만 그 보건의료 쪽에 부담을 지수스럽까. 그래서 사실은 점점 이제 이게 지금 정은 저출산 고령화 시간 고령할수록 이게 의대정 2,000명에 대해서 다른 요인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되고 어 사실은 그래서 지금 단순히 우리가 필수 지역 의료 강화뿐 아니고 보험료가 더 늘어났고 또 이게 우리가 그 건강보험이나 보건의료 이 재정이 쉽지 않다. 연금 문제가 쉽지 않은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계속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특별히 저는 이제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저출산 고령화와 또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2,000명 정원한다 했는데 사실은 이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굉장히
의료화랄까요? 과학 기술이 정대됨으로 말미암아 그 의료비가 또 굉장히 상승 차원이 있는데, 어차피 그 어떤 의료 기술이 상승에는 인공지능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제 인공지능이 의료비를 상승시키면서도 굉장히 개입하고 의사를 대체하기 때문에 의사 숫자도 또 줄여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면서 우리가 지금 의대 정원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생각하고, 어쨌든 이 저출산 고령화 이 늪을 고려하면서 어 또 인공지능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의 최용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